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바로 윤석열 검찰청장 관련된 내용과 또 한동훈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오전에 속보로 이동재가 기소됐는데 한동훈은 결국에는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소식도 있었죠.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윤석열 검찰청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빠르면 내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인사를 지금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고요. 또 윤석열 검찰청장이 대권 지지율 3위가 나와서 지금 제대로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대놓고 반정부 발언을 앞세우면서 또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민주 진영에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반면 통합당 측에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간단히 공유 드릴 예정이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이 어떻게든 본인 관련된 내용, 예를 들어서 장모 장고 증명서라든지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나경원 12차례 고발까지도 계속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세련에서 민주진영 인사들을 고발만 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진짜 대단하고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네티즌들이 참 많은데요. 아무튼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은 본인이 대선 3위라고 생각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뻔뻔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윤석열 검찰청장이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로 3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장모건, 부인 김건희건 등등 이것만 보더라도 윤석열은 대통령은커녕 공수처로 처벌 1호 대상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직전 최근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윤석열 검찰청장이 본인이 진짜 무슨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좀 거슬렸던 부분들이 있었죠. 헌법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얘기를 윤석열 검찰청장이 하고 있었고요. 특히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도 제가 최근 영상을 통해서 다뤘는데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 이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미래통합당 측의 주장과 윤석열 검찰청장의 주장이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독재 어디서 했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진짜 독재는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근데 그 뿌리를 갖고 있는 미래통합당 측에서 무슨 염치로 지금 독재 타령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고요. 심지어 국대떡볶이 대표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런 얘기하는데, 공산주의가 뭡니까? 공동생산, 공동분배. 지금 사기업의 엄연하게 대표라고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독재, 공산주의 이런 얘기에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색깔론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저들의 피로감을 느끼는 게 팩트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검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동훈, 이동재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덮으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장모, 부인 김건희, 나경원 등등 중요한 사건들은 계속 덮으려고 하고 있고, 정작 민주진영 사건들은 없는 죄도 만드는 수준으로 공소장을 터무니없이 제출해가지고 재판장에서 또 혼나기도 했었죠.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윤석열 검찰청장이 하는 말은 맞지만 그 말을 하는 주체가 윤석열인 게 많은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간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진영에서도 정치하려면 총장 그만둬라, 반정부 투쟁 선언에 대해서 최백은 교수님은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외로도 유기용 의원, 신동근 의원, 박범계 의원,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최백은 교수, 우희정 교수님,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하셨던 분들도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내놓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외로도 지금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 박주민 의원 강력한 입장을 내고 있고요. 김부겸 후보님 또한 지금 미래통합당 측과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부겸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과거 행안부 장관 하실 때에도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해놓고 나오신 상황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얼핏 보면 이게 민주진영 대 무슨 통합당 뭐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놓고 공무원인 윤석열 검찰청장이 반정부 투쟁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고, 독재라는 얘기를 저렇게 떳떳하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독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설적으로 윤석열이나 통합당에서 이건 독재다 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몇 달간 몇 년간 아무렇지도 않게 저런 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도 않고 뭐 잡혀가지도 않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오히려 그들의 존재와 그 발언 자체가 독재가 아니란 걸 스스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들이 문재인 정부가 독재가 아니란 걸 역설적으로 증명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국가주의 국가론을 신봉하고 있는 사이언스들, 한마디로 진짜 독재, 전체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래통합당과 윤석열 검찰청장의 그런 발언에 적극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독재, 전체주의 프레임 씌워서 현 정권을 민주주의, 적으로 매도하는 건 유신 독재자를 추종하는 무리들의 모습과 일치, 그러면서 자신들은 민주투사인 것처럼 포장한다. 이런 네티즌의 의견도 있었고요. 독재란 뭘까? 법과 원칙이 없는 거다. 마음에 안 들면 털어서 축출하지. 의혹을 들춰서 살인마 수사하듯 사돈 팔촌까지 터는 거야. 그 의혹이 노상방뇨든 고성방가든 상관없어. 나올 때까지 만들면서 터는 거니까. 실제로 이게 그 검찰의 저인망 수사 이것저것 다 찾아가지고 실제로 사모펀드 그렇게 조국은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했던 윤석열, 결국에 기소할 땐 뭐로 했습니까? 별건 수사해가지고 애초엔 얘기하지도 않았던 걸 가지고 실컷 또 언론 플레이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그게 혐의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도 조국 전 장관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꾸준히 소식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야당에서는 문제없다 이러면서 옹호를 했는데요. 이렇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놓고 옹호를 하기도 했고요. 검찰에서 최근에 또 불구속 원칙을 강화하겠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내부 혼란에 발표를 미뤘다는 소식인데요. 아무튼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 강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하필 이 타이밍이에요.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해 우월적 지위 남용하면 안 된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해야 된다.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 이 얘기를 윤석열이 했는데, 정경심 교수님은요, 그러면 정말 뻔뻔한 거죠. 본인이 이제 한동훈과 윤석열 이들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저렇게 불구속 수사 강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내일 검찰 고위 인사를 단행한다고 하는데요. 또 윤석열 패싱할 듯 되게 또 갈등을 부추기는 기사 같습니다. 아무튼 추미애 표 2차 인사 태풍 얼마나 셀까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만큼 이번 인사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조국 전 장관한테 정말 무리한 수사 기소를 했던 그런 고위 검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인사 이동을 한 사례도 있었죠. 이런 상태에서 시민단체 검언유착 수사팀 또 고발, 한동훈 감청했다, 이 보도가 나왔는데, 시민단체가 어디겠습니까? 맞습니다. 법세련입니다. 법세련에 대응하는 그런 여러가지 플랜도 지금 준비 중인 게 있는데, 그것 또한 차차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제 공수처 후속 3법도 통과가 돼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이 포함된 상황이고, 이렇게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이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공수처 그리고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2차 인사,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윤석열 검찰청장이 꾸준히 덮고 묻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경원 12차례 고발에도 불구하고 잠잠한 이 나경원과 윤석열 장모 그리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지금 주가 조작 관련된 내용까지도 여기 이렇게 김건희 씨 이름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거기에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는 기소되고 한동훈은 공범 적시 안 됐다는 게 오늘 오전에 속보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이 뭐 권력에 당당히 맞서야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야말로 지금 엄청난 권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건들을 다 덮어버리고 수사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거 도저히 용납 못하죠. 아무튼 오늘의 결론,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 당장은 추미애표 2차 인사와 공수처 설치 이거 관련해서도 겉으로는 티를 안 내고 있지만 어떻게든 지금 꼼수를 부리려고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부인 김건희 그리고 장모 나경원 한동훈 이 사건도 절대 잊어서 안 되고요. 내일 인사 소식과 함께 또 한동훈 관련된 소식도 요약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내용도 알찼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